안녕하세요. 불 켜진 밤 김보들입니다. 오늘은 저도 여러분도 책을 처음 만나면서 목차나 대충 내용을 훑어보면서 책에서 받는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북 코멘터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면식이 있으신 분이 책이 나왔어요. 김경직 교수님이라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같이 방송을 했는데 워낙 또 달변이시고 인문학적 깊이가 좀 풍부하신 분이라서 또 어떤 깊이가 담긴 책을 냈는지 궁금한데, 더욱이 저는 또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된 책을 내셨어요. 네. 이 6I 사고혁명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표지를 보면 친절하게 I가 6개가 적혀 있어요. 네. 제가 영어가 자신 없어서 발음하진 않겠습니다만 6개의 I가 들어가는 키워드로 콘텐츠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형태도 없는 콘텐츠 어떻게 손 안에 넣을 것인가. 교수님 알려주세요. 너무 손에 넣고 싶습니다. 네. 책 구성을 보면요, 총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금 현재 아마 콘텐츠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두 번째는 5 Eyes, 여기서 포함된 것 중에서 5개의 I에 대해서 첫 번째는 탐구, 두 번째는 직관, 세 번째는 영감, 네 번째는 통찰, 다섯 번째는 상상, 이렇게 5개의 I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봐야 될 부분이네요. 네. 나와 있고 여섯 번째 I는 세 번째 장에 따로 챕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I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냥 I, 나 자신인데 최종 도달점인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근대의, 여기서도 챕터 제목에도 있네요. 근대의 시작 나라고. 네. 근래는 어쨌든 모든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이제 나 중심인 거잖아요. 컨텐츠 자체도 당연히 당대의 문학과 문화와 사상과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점점점 나 중심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맞춤형 컨텐츠를 이제 만드는, 그런데 좀 도움이 받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면서 특히나 이제 어려웠던 거는,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제 올드 미디어라고 할 수 있죠. 영화라는 매체는 사실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큰 스크린에 강요라고 할 수도 있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나 이제 TV나 요새 많은 이제 대중에게 많이 접하는 이제 뉴미디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중심 컨텐츠를 기획 구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기획 단계 자체부터 일단 중심이 제공자에게 있지 않고 소비자에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아마 좀 반영이 돼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장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첫 번째에 속도와 효율에서 창조와 융합으로 이렇게 나와가면서 스티브 잡스 이야기가 나오네요. 특이합니다. 스티브 잡스 vs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대 스티브 잡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스티브 잡스를 소환해서 컨텐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라는 브랜드로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컨텐츠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장 유명한 컨텐츠를 어떻게 파는지에 관한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든 사람이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일화와 실패, 이런 것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던 일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성공과 실패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볼 수가 있는지. 저는 잡스가 했던 많은 강연들이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떠 있고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실 텐데요. 전 항상 한 단어로 그 잡스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은 심플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관인 것 같아요. 직관. 사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직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잡스의 이야기들을 듣고 직관을 스스로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두 번째 잡스 뒤에 나오는 사람은 마크 로스코입니다. 마크 로스코라고 이름을 들으면 사실은 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 누구나 다 한 번에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거대한 그 캔버스에 색채를 한 2개, 3개 정도 약간 좀 그레이드를 좀 나눠서 그린 것도 있고,
또 이제 색감으로 자기의 감정과 이야기를 좀 표현하는 그런 화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좀 마감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렸던 어떤 그림이 아마 레드가 들어갔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친했던 동료 중에 한 명이 이제 사망 직전에 그 그림을 보고 지금 이 그림에서 나는 굉장히 강한 슬픔을 느낀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그 얼마 뒤에 말 그대로 우울증으로 진짜 세상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떴죠. 로스코 관련된 건 또 어떤 이야기로 컨텐츠를 푸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로스코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챕터가 또 넘어가게 되면은 현대 미술 이야기가 나오네요. 고전 미술하고 현대 미술의 가장 큰 전환은 아무래도 해석이겠죠. 네. 담는 의미와 해석 관련된 부분이 좀 가장 현재 현대 미술은 거의 이제 해석학까지 넘어가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컨텐츠를 어떻게 녹이실지도 궁금하네요. 또 그 책 얘기도 나오네요. 독서에서 창조로 책의 소비 관련돼서 책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제가 이제 이런 자주 보진 않는데 또 어떤 성공하신 사업가들의 그 유튜브 클립 같은 것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걸 하기 전에요. 좀 어떤 기간을 가지고 쉬시는 분도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그냥 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들을 봤다는 얘기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걸 좀 봤어요. 네. 그때 자기가 굉장히 그 어떤 인사이트도 거기서 많이 얻고 그 어떤 비전들을 봤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좀 책은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좀 도전을 한 그런 분들이라면은 제가 꽂혔던 그 단어가 나오네요. 4장 직관, 인투이션에 관련된 그리고 첫 장에는 바로 이세돌 프로가 알파고에 승리했던 대전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알파고의 승리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그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그 알파고가 그 혼돈에 빠졌던 그 한 수 있잖아요. 그 한 수를 어떻게 직관적으로 뒀는지 이성적으로 수를 판단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런 책들은 사실 저는 이제 그 어떤 뭐라고 불러야 되나? 교양서는 아니고 실용서적이라고 좀 부르는 것들인가요? 실용서적은 좀 잘 안 보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보고 있는 비전하고 내 비전하고 그리고 내 상황하고 그 사람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통용이 되는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지만 이 책이라는 게 출판사 편집자랑 만나서 미팅하고 진행해서 써서 나오면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흘러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런 현실성에 관련된 책들은 그 6달, 한 달이나 시간 사이에도 좀 시장이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심지어 있어서 그래서 좀 기피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인문학자인 김경지 교수님이 인문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그 생각을 기반으로 좀 어떤 식으로 보셨나 현상들을 그것이 궁금해서라도 저는 볼 것 같아요. 네. 6가지 아이 사고법으로 어떤 식으로 미래에 도달할 수 있느냐 콘텐츠의 망망대해를 향해하는 당신을 위한 6가지 크리에이티브 레슨이라고 절 위한 책인가요? 네, 이런 책을 내셨습니다. 김교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번 방송을 같이 해본 입장에서는 너무 달변이시고 어떤 질문을 하셔도 막힘이 없으신 분이셔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한번 모시고 저희 불켜진 밤에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연락을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혹은 컨텐츠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좀 보실 만한 책인 것 같아요. 네, 인문학 관심 있으신 분들도 현 시대의 컨텐츠가 어떤 인문학적인 기반으로 풀이될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육아의 사고혁명이라는 책을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네, 매일매일 사실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답이 사실 없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컨텐츠를 지금 만드는 모든 지금 크리에이터들을 창작자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답이 없는데 답을 내야 되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또 불면의 밤에 저에게 이 책을 읽는 게 어떤 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밤은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잠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밤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먼저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